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본 강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강의였던 철강산업의 소개부터 12주차에 걸쳐 한국 근대 철강산업 100년의 역사를 개략적으로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근대 철강산업 100년사의 중요 부분을 다시 짚어보고 여기에 기반하여 한국 철강산업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본 강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국 근대 철강산업은 유감스럽게도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에 동승하여 이식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1910년대 말 황해도에 건설된 일본 재벌 미쓰비시 제철의 겸이포 제철소입니다. 이후 1930년대 청진에 다시 큰 규모의 제철소가 설립되는 등 일제에 의한 제철소 건설이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한국 철강산업을 논할 때는 큰 의미를 두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물러간 후 불행하게도 남북 분단이 이루어지면서 이들 일제가 만들어 놓은 제철소가 모두 북한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제1공화국 정부 수립 후 독립국가의 경제건설과 산업화를 위해 이승만 정권은 철강산업의 의지를 피력하였고 일제가 남겨놓은 삼화제철, 대한중공업공사 등 제철소에 주목했지만 이들을 가지고 철강산업을 육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철강산업 육성 방향은 한국 산업화의 기반이 되는 종합제철소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1950년대 말에는 매우 구체적인 계획까지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조는 4.19로 들어선 장면 정권,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로 들어선 박정희 정권에서도 변함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장면이나 박정희 정권은 모두 앞 정권을 부정하고 들어선 정권들이지만 종합제철소 건설만은 계속 앞 정권의 방침을 이어나갈 정도로 한국 정부의 종합제철소 건설 의지는 확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은 이후에도 10여 년간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종합제철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 공급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이 인접국이자 세계적인 철강 대국인 일본의 값싼 철강제를 수입하지 않고 거대한 자금 투입이 필요한 종합제철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에도 종합제철소를 갖겠다는 한국의 염원은 결국 1969년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의 대가로 일본이 제공하는 이른바 청구권 자금을 이용한 포항제철 건설이 한일 양국의 정치적 결단으로 성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70년 포항제철의 최초 103만 톤 제철소의 건설이 시작된 이후 한국 철강산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포항제철은 1980년대 초반까지 4기에 걸쳐 확장 공사를 진행하여 900만 톤이 넘는 생산 능력을 가진 최신 설비의 거대 제철소가 되었습니다. 포항제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설 확장을 지속했습니다. 1980년대 전라남도 광양의 제2종합제철소 건설이 그것입니다. 광양제철소의 건설은 1990년대 초반까지 연속으로 이어져서 1000만 톤이 넘는 포항제철소보다 큰 제2종합제철소로 완성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포항제철 주도의 한국 철강산업 확장은 이후에는 전기로 제강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제철업계가 이어받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불황과 IMF 외환위기 등이 있으면서 몇몇 민간 제강 업체가 도산했지만
21세기로 넘어와 현대제철의 1200만 톤 규모 제3종합제철소 건설로 이어집니다. 2013년 현대제철의 종합제철소가 완공되면서 현재 한국철강산업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양대축으로 하여 연간 6천만 톤이 넘는 조강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세계 6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20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소 건설을 구상했던 1950년대 말을 기점으로 보면 60여 년 만의 일이고 1970년 103만 톤급 포항제철 제1고로 건설부터 시작하면 반세기 정도에 이룩한 놀라운 성과입니다. 20세기 후반 세계의 수많은 국가가 서구제국주의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했습니다만 철강산업에서 이 정도 성과를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하물며 한국은 남북분단에 이어 3년간 온 국토가 파괴되는 치열한 전쟁을 경험했고 아직도 휴전 중인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환경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한국 근대 철강산업 100년의 역사 과정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강산업의 육성은 한국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며 양자의 상호작용은 시간이 갈수록 시너지 효과를 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이미지는 철강제를 수출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철강제를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과 같은 국내 각 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제철소라는 느낌이 강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국 철강산업이 한국 고도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철강산업은 20세기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발판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6위 철강대국 한국철강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포스코의 포항과 광양에 이은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 건설이 마무리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철강산업의 성적은 우수한 편이 아닙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 철강산업이 성숙기를 넘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면의 그래프를 보면 이런 평가가 무리도 아닙니다. 현대제철의 완공으로 7천만 톤을 넘어섰던 한국 철강산업의 조강 생산량은 이후 정체 하락의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조강 생산량은 10년 전보다 500만 톤이 줄었습니다. 국내 소비량 역시 2011년에 5,800만 톤을 정점으로 정체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3년 5,300만 톤으로 역시 500만 톤이 줄었습니다. 제3의 성장기로 평가된 현대제철의 건설 이후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한국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 등 철강을 많이 소비하는 이른바 철강 집약형 산업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AI 등 철강 저소비용 산업으로 빠르게 산업 구조가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 철강 산업도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따라가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철강제의 내수 하락은 상대적으로 수출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래프는 2000년대 철강 수출입 추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접어들어 철강제 수출이 수입을 앞지르는 상황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현상이 수출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입의 감소에 의한 것이 확인됩니다. 당연히 그 원인은 자동차, 조선 등 철강 집약형 국내 주력 산업의 경기 후퇴입니다. 한편 한국 철강 산업의 저성장 국면의 전환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제철 회사들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한국 철강 산업은 더 이상 고수익 산업이 아닌 저수익 산업으로 전환했다는 의미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한국 철강 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여주는데 1910년대 이후 이익률의 매우 급격한 하락을 볼 수 있습니다. 외적 요인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급성장한 중국 철강 산업,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려고 노력하는 일본 철강 산업의 약진 등 인근 철강 강대국들과의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탄소 제로라고 하는 또 다른 벽도 존재합니다. 이제 제철소는 탄소를 최대한 적게 배출하면서 생산해야 하고, 이렇게 생산된 철강제로 만든 제품들을 사용할 때 역시 탄소 배출이 적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철강을 생산만 하면 끝나던 시대에서 모든 서플라이 체인, 즉 공급망을 고려한 제품 혁신, 공정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내외적 조건으로 볼 때 한국 철강 산업이 구조적 변화기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급격히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성장기를 지난 것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살펴본 몇 가지 지표를 보면 성숙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세기 한국 철강 산업이 성장해온 역사의 경험을 충분히 살린다면 현재의 어려움과 직면한 과제는 충분히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경제국의 철강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 철강 산업은 여기에 대응하여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탄소 장벽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 대신 수소를 원료로 사용하는 등 다각도의 기술 혁신이 실험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 철강 산업의 노력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제 한국 철강 산업 발전소 강좌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